네, 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이슈를 좀 파악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잡아갈지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 본부점의 김진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2주 네, 만입니다. 그러네요. 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오셨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좀 여쭤보기 전에 좀 들어보니까 구리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경기 회복에 좀 척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좀 네. 어떻게 풀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구리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닥터커퍼라고 그쵸. 경기와 네. 가장 민감한 그런 원자재인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 증시가 상승하는 시점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해서 오르다가 최근 6월 들어서 보면 그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또 이미 가격적으로는 보면 이미 2월 달의 가격을 넘어선 수준이니까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글로벌하게 이제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큰 그렇죠. 폭의 성장세가 나타났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경기의 회복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올라온 흐름이다. 구리는 그냥 닥터커퍼의 할 일을 지 역할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리의 또 다른 좀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이 특성 때문에 다른 산업용 원자재보다는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리는 특성상 표면에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는 항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네. 노스로 식기를 만드셨고, 그쵸. 네, 그다음에 네. 사람들의 손을 가장 많이 타는 음. 주화 같은 경우를 네. 동으로 만드는 이유도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요즘은 동전 잘 안 쓰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렇게 그 동으로 동전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네. 항균의 특성 때문에 그렇군요. 나타나는 거인데요. 네. 그렇게 보면 그냥 저도 산업용 원자재가 어떻게 정확하게 쓰일지 이공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론으로 해보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후에 네. 구리의 사용처가 이전보다는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는 그렇게 무리한 추론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구리의 이런 항균적인 특성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또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들이 2차 전지 그린 뉴딜을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도 또 구리가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구리와 함께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금이 아닐까 싶은데, 자, 금 가격의 상승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험 자산도 같이 오르고 안전 자산도 같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릴 핵심인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보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전과는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위험한 자산과 가장 안전한 자산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증시에서 보면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해 보이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네. 포스트 코로나라는 네. 이름으로 언택트 말씀하시는 네네 거군요. 네.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시장에 강한 주식들 중에서 멀티플 50배 이하는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금 역시 지금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전일에도 고가가 갱신이 되는 그런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주춤했죠. 한 0.4% 네.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정확하게 100%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면 제일 좋을 텐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금의 투자 상품으로서의 특징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네. 조금 일정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앵커님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제가 딱 2달 전에 여기 증시라인에 와서 금의 가격 형성 논리를 공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결론이 뭐냐면 금은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금이 가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라는 특징이 현재 가장 위험한 자산과 가장 안전한 자산을 동반적으로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 특징 때문에 금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현재 글로벌 경기를 보면 사실은 조속한 경제 활동의 복귀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네, 네. 간밤에도 미국에서 보면은 몇몇 개 주 확산되는 주에서는 오지 말라고 아니면 그쵸.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이런 얘기가 네.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경기는 각국에서 쏟아내는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네. 글로벌 모든 정부들이 쏟아부은 이 유동성을 가지고 경기의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의 수요가 발생하지 못하는 구간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 상황이 되게 되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구간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네. 구간이지만 그 구간과는 조금 대변되는 화폐가 너무 많아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은 지금 글로벌 자금은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경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이후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이 밸류에이션을 만들면서 그 주식들을 시장의 핵심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반면 네. 반대로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대표적인 자산인 금을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정말 막대한 유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자산, 뭐 언택트, 뭐 기술주 이런 것들을 사고 반면에 또 왠지 좀 위험해 보인다 생각이 드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의 금도 같이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리면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도 좀 하락하고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연준이 또 부양책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나오는데 이렇게 돈이 더 풀려지면 인플레이션이 좀 될 테니까 그러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네.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증시는 아마 네.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미터로서 어떤 선제적인 시그널들을 봐야 그런 리스크가 있는지를 판단할 그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뭐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핵심 사항이라서 저도 뭐 확실한 어떤 바로미터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시그널로 시중금리의 추이가 가장 중요한 동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10년물 금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미국 10년물 금리의 그래프를 쭉 보시면 각국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는 구간 동안 4월, 5월, 6월 이 구간 동안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중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의 금리 레벨이 현재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금리 레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유동성을 풀었는데도 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금리의 레벨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할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 금리가 레벨 다운한다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준이 뭐 아니면 각국의 중앙 정부가 유동성을 더 풀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경기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 증가 리스크가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년물 금리로 대표되는 시중 금리 추이가 현재 리스크 발생의 뭐 어떤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 좀 증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전한 레벨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간밤에는 네. 미국 시장 많이 빠졌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시장 많이 빠졌는데 금리가 안 빠졌다? 네. 괜찮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어렵네요. 이제 네. 최근에 많이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의 거대 자금 따라하기입니다. 거대 자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네. 하이밸류에이션 주식을 사고 금을 사는 네. 그런 자금의 흐름과 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만 하고 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요새 워낙 ETF가 많이 발달을 해 있기 그쵸.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최근에 추천드리고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주식 포지션은 하이밸류에이션 주식으로 네.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가셔라. 단 거기에 한 5에서 10% 정도만 금 ETF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거래도 활발히 되고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만 그 금을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ETF를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에서는 코덱스 국내 선물이나 골드 선물이나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는 아이셔스 골드 트러스트가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잡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해지 상품이라고 하면 주력 상품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최근에는 증시의 움직임과 금의 움직임이 같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렇게 나쁜 투자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단 뭐 리스크라고 한다면 5월 말 6월 중순까지 있었던 시클리컬이 움직이면 그러면 금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때는 아마 금리도 올라갈 거고요. 네. 그 점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위험과 안전을 같이 가져가는 가운데 금 ETF 관련 상품에 한 5에서 10% 정도 투자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김진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